마음상해죄의 피해를 입었고 수치심이 들어서 고소를 한 건데요. 먹보상... 눈이 더러워지는 것 같네. 안녕하십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성범죄 전문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오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취업 준비 중이던 20대 남성 A씨,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 부부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의 지인인 여성 B씨도 놀러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술을 좀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함께 동침을 하고 성관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남성 A씨는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여성 B씨가 남성 A씨를 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취업 준비 중이었던 남성 A씨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남성 A씨와 부모님은 여성 B씨를 찾아가서 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 사죄의 의미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남성 A씨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을 좀 도와달라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고 남성 A씨와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여성의 고소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지인 부부와 술자리를 하게 됐고 부부집에서 자게 됐는데 술에 취한 가해자가 한번 하자는 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싫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힘으로 제 어깨를 눌러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너 오늘 잠 다 잤다면서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인의 지인이라서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성관계만 목적이었고 저는 수치심과 모욕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술을 먹고 발생한 사건들의 대부분이 여성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반대로 남성 A씨가 술에 취해서 기억을 대부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진술을 하러 갔을 때 남성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 의뢰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건에서도 제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이 사건을 바로 송치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성 A씨가 기억을 못하니까 여성 B씨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는 서둘러서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 제 의견서를 받아본 경찰은 입장을 번복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견서를 제가 기가 막히게 쓴 눈이 더러워지는 것 같네. 먹보상습범 내가 니 X이니? 강간당한 여성 B씨가 남성 A씨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여성 B씨가 이 메시지를 보내기 하루 전만 해도 굉장히 다소곳한 여성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실까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 난 오빠한테 마음이 있어서 한 거야. 오빠는? 우리 한번 만나볼래? 상식적으로 전날 강간을 당한 여성이 할 소리는 아니죠. 물론 우리 대법원은 성범죄를 당했어도 가해자하고 일정 기간 동안 종전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말이 되나 이게? 뭐가? 대법원한테 하는 말이야. 어찌됐든 성범죄에서는요, 고소인이 만약에 상대방을 무고할 만한 어떤 동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그 속된 말로 먹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고소장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성관계만 목적이었고 수치심과 모욕을 느꼈다. 거기다가 남성 A씨가 취업 준비로 좀 바쁘기도 하고 당장은 연애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니까 먹보상습범 내가 니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성관계를 했고 나는 너한테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이 거부를 하니까 마음상해죄의 피해를 입었고 수치심이 들어서 고소를 한 건데요. 이런 사건 직후에 고소인의 태도가 아무리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남성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성 B씨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싶었는데 남성 A씨가 취업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 그 어떤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의사를 밝혀오셨습니다. 법률 포인트 Q&A 시간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정도가 단순히 거부를 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밀쳐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상위에서 성관계를 할 때 남성이 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힘이 가해졌다고 해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도 사실 남성 A씨의 부모님께서 합의를 위해서 처음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고소하기 전에 합의하는 것을 부재소의 합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사적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줄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민사소송 제기하지 않을게, 이렇게 부재소의 합의를 하는 것은 유효한데,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하면서 내가 나중에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친고죄는요, 상대방이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하고, 반의사 불벌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거든요. 근데 성범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성범죄에서 가장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통신매체 이용음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범죄마저도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중지되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서 유죄 추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당신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철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